수학의 정석 9단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9단원은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볼게요. 자, 먼저 자를 준비해 주시고 이 제목에는 밑줄을 그어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은 보통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모두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2차 방정식 밑줄 그을까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것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건데요. 그것은 이 근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에다 어떤 값을 예를 들어서 알파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최고차항은 변함이 없고요. x 마이너스 알파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겠죠. 우변을 전개했을 때 계수 비교를 하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근과 계수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2번을 한번 볼게요. 갑자기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하는데 인수분해가 나왔습니다. 근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밑줄 그어놓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 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의 의미가 무엇이냐? x의 값에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이퀄이 성립돼야 되잖아요. 즉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우변처럼 a x-알파 곱하기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차식뿐만 아니라 3차식, 4차식도 모두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외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2번인데요. 2번에 별표를 일단 두 개를 해놓고 출발할까요? 그리고 밑줄도 한번 그어주시죠. 어떤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P와 Q로 주어졌을 때 이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q는 0의 두 근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정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위에 것은 알겠죠? 당연히 이제 최고차항이 1인 경우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되잖아요. 그죠? 전개하면 우변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서요. 이제 근과 계수 강의인데요. 어드바이스가 나옵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는 근의 공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두 근의 공식으로 구한 두 근 알파, 베타를 더해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을 계산해도 a분의 c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꼭 손으로 써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근의 공식은 알고 근과 계수 관계는 알면서도 두 개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꼭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제목이 나왔으니까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밑에 노트에다가 별표 3개를 해주세요. 근과 계수 관계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두 근의 차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같잖아요. 그것을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뭐냐면 제곱을 했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면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양의제곱근이죠. 어떻게 표현되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x,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에 판별식이 나온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식도 꼭 손으로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한번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3번만 볼게요. 3번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주어지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곱을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나타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의제곱근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절대값이니까 양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두 번째가 뭐냐면 2차 식이 인수분해인데요. 인수분해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또는 근이 복소수인 경우 또는 근이 무리수인 경우도 사실은 다 가능해요. 뭐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에 관한 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 정석은 이런 것들은 다 밑줄을 한번 거놓으세요. 예의상 뭐 중요하다고 강조해 줬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라도 첫째 두근이다. 그 다음에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다음에 a 배를 한다. 곧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밑줄 그어놓고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근의 공식이 나왔어요. 요건 네모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별표도 해두세요. 이렇게 별표. 갑자기 인수분해하는데 근의 공식이 왜 나왔을까라고 보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x는 4와 x는 2분의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4와 요거는 x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그죠? 2분의 3인데 여기 앞에 양변에 2를 곱한다 생각하니까 2를 뒤쪽에다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근의 공식은 허근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밑에 나옵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근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의 공식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가 3 플러스 i와 3 마이너스 i 두 개의 근을 구했죠. 그러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3 플러스 i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3 마이너스 i라는 거죠. 가로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허근을 가질 때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뭘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두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인데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근이 바로 주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어떤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파 베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문제를 아마 나중에 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기 3번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 4번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밑줄 그어줄까요? 2 플러스 루트 3을 한 근으로 가지는 개수가 유리수인 x의 2차 방정식인데요. 이때 개수가 유리수에 여기 네모를 해놓고요. 별표. 똑같이 이번에는 2 플러스 i를 한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실수인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 그어놓고요. 마찬가지로 개수가 실수. 여기에 네모 해놓고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켤레수가 근이 되는 조건입니다.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근데 2 마이너스 루트 3이 마찬가지로 다른 한 근이 되게 한 조건은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복소수인 경우도 2 플러스 i가 한 근이에요. 그러면 2 마이너스 i 켤레수죠.
한근이 되게 한 조건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 풀이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밑줄 그어요. ABC가 유리수일 때 이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ABC가 실수라는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지만 켤레 수가 근이다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보기 후보는 이제 합이 3, 곱이 마이너스 3이면 2차 반원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루트 21,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두고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2차 반원식을 만들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필수 예제 9-1번인데요. x에 관한 2차 반원식이 있고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겠죠. 자, 여기서 밑에도 나왔지만 알고 있지만 또 밑줄 곱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존중한다는 의미로 밑줄 그어주세요. 예, 존경합니다 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사실은. 자, 다시 돌아가서요. 분수인 경우는 분모가 다른 경우 무조건 통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1번은 쉬운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위의 조건에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3이라는 거 구해놓고요. 지금 분수의 합인데 분모가 다르죠. 무조건 통분합니다. 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위의식 아래식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숫자만 대입하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분모가 다르면 통분하라. 그게 바로 이제 풀이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별표를 하나 해놓을까요? 풀이에 보통의 경우는 이 알파분의 3이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베타분의 3이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직접 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분의 3은 베타가 되겠고요. 베타분의 3은 알파라고 대입해야 됩니다. 이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표 하나 더 해둘까요? 이해되죠? 기억을 해둬야 되는 문제입니다. 풀이 방법을. 9-1번이 연습을 많이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연습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가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 1번의 경우는 분모가 다르네요. 통분, 무조건. 2번은 알파분의 3입니다. 베타분의 3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알파분의 3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은 2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2베타.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분의 3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3번도 물론 통분하고요. 4번 복잡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전개하면 전부 다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5번 요건 공식 알죠? 6번입니다. 여기서는 알파의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해놓고요. 자, 이것도 풀이 방법을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빼기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5제곱까지는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이해하고 뭐 당연히 쉽죠. 전개하면 만족하니까 암기를 해두세요.
까먹어도 됩니다. 다음에 또 외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9-2번을 볼게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밑줄 그어주고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이라고 아주 간단하시게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직접 구할 수 없죠. 이럴 때는 제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곱한 다음에 양의 제곱권 더하기 양의 제곱권이니까 양의 제곱권이 돼야 되겠죠. 양수.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뺄셈이죠. 통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 제곱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베타는 실수고 근과 계수 관계를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실수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루트 안에 허수가 들어가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저 앞에 설명을 빠뜨렸으니까 일단 밑줄 긋고요. 이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조건을 왜 했냐면 그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별표하고요. 왜냐하면 루트 알파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허수가 되면 루트 안에 i 이 값은 우리가 또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루트 안에 쓸 수 있다. 그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제곱을 했죠. 그러니까 왜 제곱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둘 다 양수니까 나중에는 루트 양의 제곱권.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안 되니까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한 상태에서 구한 다음에 양의 제곱권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왜 제곱하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필수 예제 9-2번을 보면 1번에 일단은 별표를 하나 해놓을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여기 m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거죠. 한근이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이건 알겠죠? 그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즉 여기 있네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켤레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일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지수에는 개수 m이 있는데 이 m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현재 그죠? 그러니까 켤레수를 사용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별표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근의 비가 1대4 이건 알겠죠? 하나는 알파, 나머지는 다른 거는 4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두근의 차, 요거는 밑줄만 그어놓죠. 두근의 비가 1대4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근의 차가 5 이런 경우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5 또는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실제 1번을 볼까요? 1번을 풀었더니 근과 계수 관계를 풀었더니 알파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죠.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라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m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근을 알파, 요거는 이제 밑줄 그으세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한근을 알파라 하면 다른 거는 4분의 4알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간단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대입하게 되면 알파에다가 n-를 대입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m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제 또 밑줄 그을까요? 작은 근은 알파, 큰 근은 알파 플러스 5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정의가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근의 합, 두근의 코 해서 대입해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3과 2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노트에 나와 있네요. 별표 있지만 또 별표 2개 하고 밑줄 긋죠. m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므로 다른 한 근을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가 3개가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먼저 9-3번을 볼까요? x가 하나 2차 반응식, 여기 또 m이 나왔네요. 그죠? 그랬을 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상수 m 값, 그 다음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번 보죠. 9-3번. 일단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알파는 m이 되겠고요.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알파는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먼저 문제 없던 알파를 쓸 때는 반드시 다른 한 근을 알파라 하면 이 조건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 2개, 방정식 2개니까 알파 값을, m 값을 둘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 먼저 두 번째 식에서 알파를 구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입하면 m의 값은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한 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4번을 볼까요? x에 관한 2차 반응식이 있고요. 두근의 b. 이건 밑줄만 걸었죠. 두근의 b가 2대 3이니까 당연히 2알파 대 3알파, 2알파와 3알파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연달아서 볼게요. 두근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한 근을 알파, 다른 근은 알파 플러스 1 또는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4번과 5번을 연달아서 볼게요. 자, 2알파, 3알파.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두근을 2알파, 3알파라 하면, 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열심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근과 계수 관계로부터 미지수 알파, 베타, 알파 m 2개, 방정식 2개니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먼저 알파의 값을 구했더니 알파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그에 따라서 m 값은 6과 6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작은 근을 알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밑줄 그어주세요. 근을 먼저 정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작은 근을 알파, 큰 근을 알파 플러스 1이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죠. 근과 계수의 관계. 미지수 알파 m 2개, 방정식 2개니까 풀 수 있는 거죠. 대입법을 이용하든가 가감법을 이용하든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알파를 먼저 구했더니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과 2, 각각 대입해서 m 값을 구했더니 0과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9-3번을 볼까요? x에 관한 2차 반응식이 있고요. 두 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x의 제곱 bx 플러스 a가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에서 ab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그죠? ab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b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과 곱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이제 두 근 합,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죠. a, b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의 조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b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a, b에 관한 방정식 2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연립 방정식을 풀면 a는 1, b는 2, 1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인데요. 이거 왜 나왔냐면 a도 1, b도 1이잖아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방정식이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요 밑줄 그어줄까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죠. 요 방정식은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가 되겠죠. 결국에 x의 요 밑줄 그어볼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 귑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메가만 기억하면 돼요. 오메가를 쓰는 방정식은 딱 두 개라고 그랬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퀄 0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입하면 바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별표를 2개를 해놓을게요. 자, 2개. 왜 2개냐면, 우리가 이제 자연수 n, 이 자연수 n일 때라는 조건이 뭐냐면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값을 구하라 이런 건데요. 모든 자연수를 어떻게 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분할, 적어주세요. 분할, 수의 분할. 이 분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수는 짝수 또는 홀수로 구분할 수 있듯이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가 아닌 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죠. 그러면 세제곱을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읽어주세요. n은 3m, m은 자연수 하나, 그 다음에 n은 3m 마이너스 1, m은 자연수일 때 둘, 그 다음에 n은 3m 마이너스 2, m은 자연수. 이 세 개의 조건.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쉬워요. 그 다음에는 n에다가 3m을 대입하면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3m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전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수를 변형하면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적당히 변형해 가면서 이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3m-2도 n 대신에 3m-1을 대입한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을 일단 표현해서 이걸 마이너스를 대입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타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또는 1 m 값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인데요.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수의 분할을 이용해서 일반화된 n의 값에 대한 값을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써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 분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9-6번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두근은 알파 베타, 또 다른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인데 여기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a, b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건 간단하니까 풀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b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을 했기 때문에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3a,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곱은 4 곱하기 b-1인데 둘 다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b에 관한 2차 방정식 먼저 이제 두 번째 식을 구하니까 b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거는 각자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7번이 중요한데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고 두근이 각각 에 2를 더한 것을 두근으로 가지는,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두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x 플러스 ab는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근과 계수 관계를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볼게요. 자, 9-7번인데요. 여기서 먼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거 정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근이 알파 베타란 말이 없으니까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면 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라고 됐고요. 또 두근이 그 알파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잖아요. 다시 한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위에서 찾은 거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수 2개, 그러니까 a, b 2개, 방정식 2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식에서 a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오른쪽으로 와야 될 거를 자, 다시 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a 값 구하고 b 값 구하고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근과계수 관계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식을 변형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변형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필수 예제 9-4번을 볼게요.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는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판별식에 판별식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표를 3개를 해놓을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100% 이해하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인수분해죠. 참 착각을 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도 인수분해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한 건데 그 값이 바로 인수분해에 사용할 수 있는 y 값이 됩니다. 이걸 이제 문제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밑에 이 정석이 밑줄 긋고요.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어떻게 인수분해 됐냐면 a 곱하기 최고창 x-알파 x-베타이다. 그러니까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항식이지만 다항식을 방정식이라고 가정하고 근의 공식으로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위에는 다항식이고 아래는 방정식을 만든 겁니다. 이퀄 0을 만들었죠. 그래서 x의 값을 구했더니 그러니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다음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4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y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2분의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어떤 인수를 갖냐면 일단 최고창 2는 써주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하나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가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두 개인 것도 인수분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x에 관한 두 1차식이고 밑줄 그어볼까요? 인수분해 하라는 말과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때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퀄 0,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다음에 이퀄 0 방정식을 만들고 근을 구해서 근의 공식을 근을 구해서 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같은 얘기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0으로 놓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에서만 근의 공식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0으로 놓고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입니다. 근의 공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좀 식이 복잡하죠? 루트 안에 k와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d1이라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식이 되려면 이 d1은 어떤 꼴이 돼야 될까요? 완전 제곱식, 즉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죠? d1이. 여기서 d1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d1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므로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퀄 0이 이 판별식을 d라 하면 이 d는 뭐가 될까요?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의 판별식 d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적어주세요. 아까 밑줄 군 데다가 여기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하므로 여기 별표하고요. 중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판별식을 구했을 때 4분의 d 구했을 때 이퀄 0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k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제 9-8번을 볼까요? 인수분해를 알겠죠? 뭐냐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고 이퀄 0 방정식으로 생각한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하라. 같이 볼게요. 그리고 9-9번 일단 요거는 이제 별표를 마찬가지로 해놓고요. 별표는 2개 해놓고 x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질 때도 밑줄 긋고요. 이렇게 2개를 연립해서 연달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9-8번 볼게요. 일단 준식을 x에 관하여 정리,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이죠. 그리고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방정식이 아니었어요. 왜 방정식으로 생각하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여기 근의 공식, 요거는 이제 네모를 해놓죠. 이렇게 근의 공식.
이용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쭉 전개해 주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개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을 구했더니 하나는 2y 플러스 3,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계수 그대로 써주고요. 그대로 써주고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써준 다음에 요 가루를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분모가 2가 있으니까 요 2는 두 번째 식에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x 2x 플러스 y 플러스 4 이 곱이 된다. 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9-9번까지만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편에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x에 관해 정리하면 이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를 0으로 놓는 겁니다. 0으로 두는 이유는 예, 설명했죠. 왜냐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해 공식 네모해 놓고요. 똑같죠, 과정이. 그리고 이제 풀면 열심히 구한 다음에 보니까 두 1차식이 곱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루트 안의 식이 y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요. 얘가 1차식이 곱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이퀄 0으로 했을 때가 중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 일단은 먼저 루트 안의 식을 이렇게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고 얘를 이퀄 0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므로 요거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별표 이 중근이라고 써놔주세요. 중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건 중근이죠. 그래서 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 짝수니까 4분의 d 값이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루트 안에 y에 관한 2차 식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고 왜 판별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 필수 예제 9-5번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a, b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 여기에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낼 수 있죠. 그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정석에는 항상 밑줄 그으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내가 이걸 공부했다라는 거를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별표하고 밑줄 긋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요. 알파 베타는 B인데 두 개 모두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A, B에 관한 방정식 두 개가 나오고 풀 수가 있어요.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두 근으로 가진다 그랬으니까 이거 밑줄 그어볼까요? 그러면 이 두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근과 계수 관계에서. 그죠? 요 밑에 아까 밑줄 그었잖아요. 그죠? PQ를 근으로 가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QX 플러스 PQ 이퀄 0. 다시는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2차 방정식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복잡해 보이지만 x의 계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 모두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26, 하나는 마이너스 31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26 x 마이너스 31 이퀄 0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제 이것도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n-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요. 이렇게 둘 다, 이게 이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매우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죠. 유제 9-11번도 보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건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여섯 문제나 되는데 연습을 하란 얘기입니다. 각각을 전부 다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타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단지 여기서는 여기 이제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위의 조건에서 알파 베타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분의 1은 베타, 그 다음에 베타 분의 1은 마찬가지로 알파,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베타 분의 1, 알파 분의 1. 그죠? 아니면 6번은 어차피 두근의 곱을 할 때 베타 분의 1과 베타의 제곱을 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6번만 볼게요. 아, 9-10번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나타낸 다음에 열심히 m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뭐 알아도 밑줄만 그어주세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거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9-11번을 볼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쭉 가서요. 6번을 보죠. 6번. 여기서는 이제 그 위의 조건에서 앞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의 합이 7이고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므로인 거예요. 그냥 전개하죠. 합도 구할 수 있고요. 사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도 마찬가지예요. 전개했더니 알파의 제곱, 알파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타내니까 방금 전에 구한 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0이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연습 삼아서 숙달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의 정수구는 다음 시간에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